제129화 고생 많았어요. 간만에 정치권 뉴스 단신 전해드려요. 첫 번째, 문재인을 풍자한 웹툰이 블라인드 처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웹툰 제목은 문캔몬스터로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포켓몬스터와 문재인의 합성어라고 해요. 정식 작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작품을 올릴 수 있는 네이버 웹툰 도전 만화라는 코너에 지난 17일부터 연재된 이 작품은 닷새 만인 22일 임시 중단 조치가 되면서 블라인드 처리가 되었다고 전했는데요. 그 이유는 복수 네티즌의 신고라고 밝혔어요. 문캔몬스터에 나오는 캐릭터는 문코리타로 치코리타라는 캐릭터명에 문재인을 합성한 것인데, 이 별명은 문재인이 예전에 전통시장을 찾았을 때 상인이 장난스레 그의 머리에 배춧잎을 얹어놓은 장면이 기사화됐고, 이 장면이 마치 포켓몬스터의 치코리타와 닮았다고 하여 최초의 문바들이 친근함을 부각시키기 위해 붙여준 별명이었으나, 일부 우파 커뮤니티에서 문재인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지금은 희화화된 별명으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멈춰! 해당 웹툰에서도 문재인의 반일 감정이나 말투를 인용하는가 하면 대놓고 왁구가 이상하다고 소신 발언하는 등 웹툰계에도 번지는 우파의 물결을 기대하게 하는 재밌는 소식이에요.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극한의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던 좌빨들의 내로남불에 이젠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진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한편 해당 웹툰은 일부 문재인을 적나라하게 모사하는 장면을 삭제한 뒤 블라인드를 풀고 다시 공개되었다고 하니 뭔가 씁쓸한 뒷맛을 남기네요. 국회에 전시한 그네 언니 누드는 표현의 자유지만 나라 개판으로 만든 무능한 전임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는 제재를 받는 요지경 대한민국 잘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전임 정권 대통령 기록물 공개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최근 대통령실은 전임 정권에서 석연치 않게 마무리된 사건 중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시민단체나 피해자 측의 입장에 서서 국민들의 이러한 의문에 국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해 공무원 사건처럼 문재인이 졸렬하게 대통령실 기록물로 묶어놓은 탓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하는 만큼 공개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간단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천명한 만큼 주의를 지켜봐야 할 텐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외에 귀순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재조사 의지를 밝히자 민주당 윤건영은 엽기 살인마를 보호하자는 말이냐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따져 물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9년 당시 북한 어민 2명이 탈북한 뒤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의 주장은 이들은 동료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으며 중죄를 저지른 탈북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북한 이탈 주민법상의 조항을 들었어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고작 선원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귀순의 진정성이 없었다며 꺼내든 근거도 그 당시 다소 섣부르다는 느낌이 있었고,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의 말에 따르면 위장 귀순이나 살해 정황의 증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이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마찬가지로 결론을 먼저 내놓고 조사가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권 내내 그저 북한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대통령 하나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이 내 나라에서 일어나는지 개탄스럽습니다. 만일 현행법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애를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마음 같아선 2년 뒤 있을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해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라는 자가 아무리 구린 냄새가 나도 해당 사건을 열어볼 수가 없으니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가요. 그리고 강제로 북송되다시피 쫓겨난 주민들의 처우야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의 극치였겠지만,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북한을 떠나 자유대한민국으로 오겠다는 탈북자들이 쉽게 마음이나 먹겠습니까? 평생을 인권을 위해 피해자를 변호해오던 대통령의 정권에서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요. 말이 나온 김에
1996년에 벌어진 베스카마오 살인사건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조선족 6명이 동료 선원 11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정황에도 가해자도 품어줘야 한다는 족같은 소리해가며 당초 전원 사형에서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를 무기징역으로 감형시킨 적이 있잖아요. 이런 역사를 알고 계시는 우리 동지 여러분 입장에서 윤건영의 엽기 살인마 드립은 상대하기도 귀찮은 개같은 변명일 뿐이겠지만 공산주의 체제의 반기를 들고 자유대한민국으로 오겠다는 그들의 숭고한 노력이 그 말로가 참담했을 것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스톤의 성상납 사건과 관련한 윤리위 소식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다들 아시는 대로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저녁 존스톤과 당대표 정무실장인 김철근에 대해 윤리위를 열었는데요. 김 실장에 관련해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으나 존스톤에 대한 결정은 내달 7일로 미뤄졌다고 해요. 존스톤은 이에 대해 윤리위가 길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본인이 직접 출석해 의사를 타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아직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이쯤 되면 존스톤이 아니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나 국민의힘 윤리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해당 사건은 애초에 가세연이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수사에 협력하는 입장이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 되고 특히나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한 것은 올해 초였음을 감안하면 지금쯤이면 뭐라도 나와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사건을 처음서부터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관련 녹취나 기록 수십 페이지가 존재하는데 국민의힘을 미워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저 같은 사람들로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더구나 윤리위가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사법적 판단이 아닌 도덕적 판단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본인한테 직접 소명할 기회를 주고 온당한 결론을 내는 것이 무슨 놈의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존스톤이 만일 어떠한 형태라도 징계를 먹게 되면 현재 그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지층이 이탈하는 것은 막기 힘들고 그렇다고 야당으로부터 받는 당대표 관련한 의혹에 대한 공격도 무시할 수는 없는 만큼 길게 끌어서 좋을 게 없는 이번 윤리위 결정이 조속히 어떤 방향으로든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좌파 여러분, 제 채널은 3분쯤에서 끝내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정치인들이 연일 개소리를 하는 바람에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조만간 채널 이름도 바꿔야 하나 봅니다. 한간에는 박고마가 미워서 그녀의 사진에 빨간색 점퍼로 뽀샵질 해놓고 선동질을 한다죠. 그래요. 고생 많았어요.